법률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법률사무소 대한의 한병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판결들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중국인이 다른 중국인에게 중국에서 빌려주었던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기한 사건인데요. 네. 이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중국인이 중국에서 빌려준 거면은 우리가 아니라 중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네. 이 사건은 중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A씨는 중국 천진시에 거주하면서 사채업에 종사하여 온 중국인으로 대한민국에는 영업을 목적으로 2014년경 입국하였습니다. 네. B씨는 중국 산동성 연대시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여 온 중국인으로 2013년경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주로 제주도에서 생활하여 왔습니다. 네. A씨는 B씨가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 A씨로부터 합계 500만 위안, 약 8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B씨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네. 근데 A씨와 B씨가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중에 돈을 이렇게 빌린 건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재판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2조 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게 우리나라와 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원고 A씨와 피고 B씨의 국적이 모두 중국인인 점, 금전 대여가 이루어진 장소도 중국인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네, 각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기각 이런 말도 있잖아요. 기각하고 각하랑은 좀 어떤 게 다른 건가요? 네, 먼저 기각은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에 반해서 각하란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즉 1심 법원의 입장은 A씨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B씨가 A씨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지는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그럼 A씨 항소를 했습니까? 네, 그리고 2심 법원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네. 2심 법원은 이 사건 소와 가장 실질적 관련이 있는 법원은 중국 법원이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 B씨가 2013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였고 네. 원고 A씨가 소를 제기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생활의 근거를 둔 채 자녀까지 양육하면서 실제로 거주해온 점. 피고 B씨는 자녀를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에 진학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의 전제가 되는 거주 비자를 취득한 점. 네. 원고 A씨도 이 사건 소제기를 전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상당 기간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 네.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 생활 기반이 대한민국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과도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럼 2심 법원은 A씨 사건이 중국과도 좀 관련성이 있고 대한민국과도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라고 본 건가요? 네, 2심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이 중국과 더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거나 중국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 관할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A씨가 승소를 했습니까? 네, 결론이 도출되기 전에 네. 남은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재판을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할 건지의 문제였고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된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무슨 법을 기준으로 A씨의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네. 국제사법 제26조는 당사자가 중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고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2심 법원은 이에 따라서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 A씨의 영업소는 중국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중국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대한민국 법원에서 중국법으로 재판한다는 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일이 있나요? 종종? 네, 이게 뭐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네. 중국법은 어느 국가의 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이고 네. 국제재판 관할권은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로 네.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상해 보일지는 몰라도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도 제일 궁금한데요. 네, 2심 법원은 중국 합동법 민간 대출 사건에 적용할 법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네. 등에 따라서 피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빌렸던 500만 위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하여 A씨가 승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판사가 중국의 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사건이긴 한데 어쨌든 재밌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해주실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참전 유령탑에 임의로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것에 관한 형사재판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임의로 이름을 새겨 넣었다. 어떤 사건입니까? 네, C씨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시 충원묘지 입구에 있는 베트남 참전 위령탑에 임의로 베트남 연합회 회장 C라고 하여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어 공용물건 손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네, 공용물건 손상죄 자세하게 어떤 죄인가요? 네,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 베트남 참전 위령탑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그 소속 보훈청이 관리 공용 물건인데 네. C씨는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음으로써 이를 손상하였기 때문에 공용 물건 손상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C씨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월남 참전에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었었던가요? 네, 그래서 이제 무죄를 주장한 거죠. 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그리고 네. 형법 제16조의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네. 결국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네, 법원은 이 사건 위령탑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그 소속 보훈청이 관리하는 것이지 C씨나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에게는 이를 관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설령 C씨의 주장과 같이 월남전 참전자회 제주지부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네. 이는 이 사건 위령탑의 관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C씨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 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다만 법원은 이 사건 위령탑이 충원시설로서의 효용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네. C씨가 위령탑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C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생생법률 한병철 변호사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